많은 셀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팔고 싶은 물건들은 이미 남들 눈에도 이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잘 팔고 있거나 아니면 판매처가 저에게 주려고 하지 않죠. 소싱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미 잘 팔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보면 그 전에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팔아봤냐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셀러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절망적이었죠. 나는 판매가 0건인데 왜 다들 얼마 팔아봤냐고 묻지? 마치 경력자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괜히 떼내기에게 물건 맡겨봤다가 시장 가격을 파괴시켜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다 보니 몇몇 강의에서는 1페이지에서 찾지 말고 어디 저기 10페이지에서부터 아이템을 찾으라는 게 꿀팁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0페이지에 있는 물건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딘가 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의 경우라고 한다면 디자인이 구리거나 향이 좋지 않거나 발림성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등등. 아, 이래서 10페이지에 짱 박혀 있었구나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도 잘 파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높은 매출을 이뤄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물건을 받으면 일단 모든 단점은 감춘 채 내 상품 엄청 좋아요, 일단 한번 사가보세요 라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하수예요, 하수. 당연히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팔릴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고객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리뷰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겉에 포장지가 샤넬이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쓰레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쓰레기통이었다면 배신감이 덜했을걸요?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뷰창은 엄청난 테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품해달라는 CS를 엄청나게 받을지도 모르죠. 진짜 고수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내 제품의 단점을 감추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죄송함이 아닌 정확함이라는 거예요. 내 제품이 하자 있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만약 니트 가디건을 판다면 소재 특성상 세탁 시 보풀이 잘 일어날 수 있으니 망에 넣어 세탁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것이죠. 오프라인도 똑같아요. 내가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할 때 단순히 비싼 핸드폰, 비싼 요금제를 들이밀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얘기한다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아, 사기꾼 이라는 말이 맴돌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비싸게 나왔지만 편집도 가능하게 나왔고 용량도 1테라나 되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한다면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소개팅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서 본인을 어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 사람 멋있네?가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잘났으면 왜 소개팅을 나오냐? 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나에게 뭘 속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이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판매도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수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에게 모든 걸 오픈하면서 그럼에도 살래? 라고 물어보고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요. 이런 걸 보면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요가 아닐까 합니다. 다행인 것은 단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땅이 뷰가 좋고 동네가 아늑하지만 가는 길이 좀 좁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하면 바로 제껴버리는 물건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덕분에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각각의 취향이나 안목에 따라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을 100% 만족시키는 제품은 절대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그런데 초초초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단점을 장점으로까지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분유포트를 팔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분유포트는 물을 100도까지 가열한 다음 물 온도를 40도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전기포트기예요. 사실 아이들의 분유는 40도가 적절한데 100도까지 끓이는 이유는 물 안의 균을 제거해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든 분유포트들이 100도에서 40도까지 온도가 내려오는 걸 냉각시켜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물이 식는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분유포트는 이 온도를 유지시켜주기만 했죠. 즉 냉각 기능이 없고 온도를 가열하는 기능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굳이 물이 식는 4시간이 단점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냉각 기능이 탑재된 분유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 분유포트를 소싱하기 위해서 공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이 물건이 혁신적이고 잘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럼 수많은 셀러들이 아, 나 이제는 분유포트로 못 팔겠구나,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수와 고수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이 단점을 장점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냉각 기능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냉각시키면 물의 분자를 바꿔버리고 아이들에게 배앓이를 유도할 수 있어,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쿨링팬이라는 걸 쓰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가 깰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냉각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내 제품이 낫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제품에 원래 있는 장점은 더욱 부각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 분유포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얼마나 빨리 끓이는지가 관건이겠죠? 내 제품이 이런 것에서 강점이 있다면 더욱 부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객들은 절대 가격으로만 제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제품이 주는 가치에 비해 싼지 비싼지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소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단점을 장점으로 잘 승화시킨 사례는 바로 애플의 아이팟이었는데요. 애플이 2005년 1월 처음 공개했던 아이팟 셔플은 화면이 없었습니다. 와, 화면이 없으면 대체 노래는 어떻게 고를까요?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없이 그냥 이 mp3 플레이어가 틀어주는 곡을 들어야 했죠. 이에 대해 애플은 Life is random, 인생은 랜덤이다 라는 문구 하나로 마케팅을 해버립니다. 랜덤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힙한 것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을 랜덤으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랜덤으로 들어야 제맛이지 라는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했는데요. 그러면서 화면을 없애버려 경쟁사 제품보다 더 작은 크기로 휴대성을 살렸다는 장점은 부각시키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죠. 초란도 마찬가지예요. 양계장에 닭을 새로 들여놓으면 며칠 동안은 작은 알을 낳는다고 해요. 당시 특란들은 한 판에 2,400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판에 980원으로 이벤트성으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이거 초란 아니야? 초란은 정력에 좋다고들 하는데 몰랐냐? 라고 한마디를 툭 내뱉으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시 20, 30대는 잘 몰랐을지언정 40대 이후의 분들은 초란의 진가를 모르는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귀한 음식이라 남편한테도 안 주고 아들한테만 주는 음식이라고 하죠. 아차 싶었던 이들은 납품하는 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계란 700판을 모두 구매할 테니 자기가 뭘 하든 지켜보고 있으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판매 가격을 980원이 아닌 3,980원으로 정했죠. 판매 가격을 무려 4배나 올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초란은 2일 만에 완판이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초란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초란을 980원에 판매를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980원인 초란을 살 때는 계란이 좀 작지만 싼 맛에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요리를 할 때는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3,980원에 샀을 때는요, 소비자들은 이 귀한 초란을 구했다고 기뻐하며 요리를 할 때에도 식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었다며 행복해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소비자들은 가격만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상품이 가진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싸냐 마냐를 따지죠. 처음 초란을 한 판에 980원에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은 초란의 가치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초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비자가 원하는지 알 수 없어서 무작정 싸게 팔려고 했던 것이고, 초란을 3,980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은 초란의 가치가 시중에 먹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 옆길로 세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알리나 테무가 들어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리나 테무는 오로지 가격의 경쟁력만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싱할 아이템들을 볼 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소싱하는 물건들은 내 성에 안 차는 물건들일 확률이 커요. 단점이 다른 제품에 비해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점이 있는 제품을 파는 행위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셀러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고요. 당연히 품질이 의심될 정도로 심한 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제껴두고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초보 셀러들은 팔 물건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듯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단점들을 숨겨서 속여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제품을 팔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뿜뿜 샘솟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 매출을 12억까지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도 저는 제 모든 노하우를 가감없이 풀 예정이니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세요.